화려한 축제가 한창이던 와중 야, 너 미쳤어? 나도 소개팅 시켜준다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너네 왜 다들 나 무시하는데? 약을 먹고 범수가 폭주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채화여고. 범수야, 이제 이 장난감 주제. 조용할 나라 없는 채화여고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채화여고 축제가 피로 물들던 때 몰래 제이의 뒤를 밟던 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제나였습니다. 언니? 제이야, 너 여기서 뭐해? 무슨 소리야? 언니야말로 여기서. 너도 아는구나. 아빠가 도혁쌤 죽인 거. 사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다분했던 태주는 딸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나아가 첫째 제나가 모종의 사고에 휩싸이자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린 냉정하고 자비를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거 도혁쌤 폰이지. 그리고 지금 이래. 무슨 이유인지 도혁의 폰을 뺏으려는 제나. 거기 누구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슬기의 아버지 도혁. 해경고 학생인가? 여기서 뭐해? 이봐! 아무래도 그녀와 도혁 사이 무언가 있는 모양이고, 나가던 길 도와줄까? 병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서울 것들은. 한편 범수의 칼에 맞았던 슬기. 이런 그녀를 태준이 병원까지 데려가고 이광경은 많은 아이들의 휴대폰에 당깁니다. 이후 태준의 수술 때 슬기는 그에게 장애물 그 자체인데, 이때 소식을 들은 제이가 도착하고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제이가 잡아볼래? 기회를 줄 때 손의 느낌을 맛보면 의대를 향한 목표가 훨씬 더 굳건해질 텐데.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예과 1학년 때 돼지 껍데기로 처음 봉합 연습을 시작해. 근데 그건 너무 두껍고 질이 고르지 못해서 아주 짜증이 나. 내가 기대했던 느낌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본과 2학년 때 기증받은 시체로 처음 진짜 사람 피부에다 해보게 되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부드럽고 탄력이 있던지. 그날 밤엔 손끝이 찌릿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 현장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일 친구니까 특별히 흉터 안 남게 아빠가 신경 써볼게. 같은 시각 아닙니다. 범수의 칼부린 사건으로 인해 뉴스의 화두에 선 채화여고. 아무도 전화 받지 말아요. 이후 범수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반학생 모두가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는데, 뒤에 사물함 모두 열어. 이때 아라의 시선이 불안합니다. 쌤,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물쇠를 부술까요? 그녀는 축제 당일 범수에게 약을 팔았었고, 일단 둬. 카메라는 무슨 이유인지 3명의 사물함을 비춥니다. 그 시각 슬기 쪽.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수술대 올리는 버릇 여전하시네요. 이번에도 무슨 일 생기고 나면 그때 연락하시려고? 집도 한 개 태준이라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는 새엄마.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이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방금 봉합 수술을 끝내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동의서에 사인은 하고 가셔야 합니다. 허나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우슬교 환자 VIP 병실로 올려드려.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또 한 번 딸의 신변을 맡기게 됩니다. 그 후 슬기가 정신을 차리며 제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나 가끔 재윤이 죽는 상상한다.
난데없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나중에 진짜 죽으면 너무 슬플까 봐 미리 조금씩 상상해 두는 거지. 슬기 네가 죽는 상상도 요즘 자주 해. 거기엔 슬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문. 그러고 보니 제이 너도 우리 아빠 알겠구나.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인데 수업 들은 적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 허나 제이는 도혁의 경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 설마. 그녀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을 알려면 제나에 관해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차라리 제게 낫지 못할 지독한 병을 주세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이 저를 가엾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다 뺏겨버린 제나. 고질병에 걸려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었고 원인이 뭔 거 같아? 기면증에 딱히 원인이 있나? 기면증이 확실하긴 한 거야? 그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약을 복용해 보고. 허나 제나의 기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저번처럼 혼자 길에서 픽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이 꼭 데리고 다녀. 제이 네가 같이 다녀주면 되잖아. 나 학원 가야 돼. 됐어. 세윤이 이리 줘. 세윤아 가자. 동생은 그녀를 무시했고 약이 잘 맞는다니 다행이다. 그동안 맘대로 되지 않은 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우리 제나가 수학만 조금 더 받쳐주면 전교 1등 가능할 거라고 믿어. 제이만 전교 1등 하란 법 있어?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 아빠가 뒤에서 완벽히 서포트할게. 태주는 여전히 제나의 건강보단 그녀의 성적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뒤에서 서포트한다는 건 사실 더 철저히 지켜보고 감시하겠다는 뜻이거든. 이런 상황 속 선생님. 응. 이 한국대 열쇠고리 저 주시면 안 돼요? 수학쌤이었던 도영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진심으로 위해줬죠. 허나 아빠의 사랑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전교 1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나. 이내 학교 수학시험 문제들을 훔치기 시작하던 중 도혁을 마주했고 제나야, 너 지금 유재나! 아무래도 이때 도혁이 어떤 나쁜 짓을 했던 모양이죠. 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뒤 병실로 돌아가던 슬기. 그런데 태준이 모중의 것을 옮기는 걸 목격하는데 이후 서둘러 병실로 올라가던 중 안 죽고 살아있네. 근데 최수진이랑 연락 안 되는 거 확실해? 슬기는 그만 놀라운 것을 봐버립니다. 어째 그냥 소식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우슬기. 시체를 발견한 이때 야 우슬기. 야 이곳에 나타난 태준. 뭐하냐? 아이씨. 좀 이따 다시 걸게요. 곧이어 슬기는 시신을 본 적이 있나? 점차 분위기가 섬뜩해지는데 제가 길을 잃어서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시신들은 전부 신원불명이야. 장례치를 돈이 없어서 인수조차 거부당한 가여운 이들을 거둬서 깨끗하게 화장까지 시켜주는데 알고 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그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듯 보이고 의대에 가려면 피와 장기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슬기도 곧 경험할 수 있겠지. 이대로 조용히 의대에 진학한다면 말이야.
그 시각 제이를 만나는 제나.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래서 집에 못 온 거야? 넌 몰라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그간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쌤 폰 나 줘. 뒤져서 알 거 아니야. 지금 없어. 나 제이야. 나 이대로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쌤 가족들도 진실을 알아야지. 언니는 도혁의 죽음을 가족들도 알아야 된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대포폰이야. 우쌤 폰 줄 테니까 내 연락 받아. 언니 만난 거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나오신 형사님이셔. 축제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성심성의껏 협조하도록. 범죄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확실해요. 땀을 엄청 흘리고 물을 엄청 마셨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앞으로 대학 갈 건데 지금 손 다쳐서 연습도 못하고. 범수가 20등 안에 못 들었다고. 전학생만 없었으면 자기가 20등 안에 들었을 거라고 억울해했어요. 아, 그 전학생이 칼에 찔린 애예요. 우슬기. 이렇게 수사의 난항을 겪던 가운데 고3이잖아요. 아픈 건 사치예요. 그래. 그럼 사과해도 한 번에 받아주지 말고. 아픈 몸을 이끌며 슬기가 도착하고 우슬기! 잠깐. 학교 측은 일이 커지자 범수와 슬기를 불러 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로 학교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대체 누가 경찰에 성급하게 신고를 한 건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요.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다행히 우슬기 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아 바로 등교도 했고 학교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 아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가해 학생이라니요.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변호사까지 대동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생각이던 범수 측. 범수가 실수한 건 맞지만 원인 제공은 슬기가 했다던데요. 이내 슬기가 알려줬어요. 제가 중간고사 성적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약 주면서 이렇게 섞어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김범수. 내가 언제? 우슬기 학생, 사실인가요? 저는 범수한테 약을 준 적이 없어요. 슬기야, 이게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다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슬기야, 당장 일어나. 싫어요. 이 순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요? 저는 범수한테 약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범수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우슬기 네가 약 팔았잖아. 칵테일 레시피도 알려주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범수야, 슬기가 무슨 약을 줬니? 아, 선생님. 교내에서 약물 거래를 했다면 심각합니다. 범수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약물을 팔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헛소문이라 생각했는데 학교에 전학생이 들어와 생긴 일이었군요. 저 아니라고요. 목청 놓아 울어봤으나 즉시 학폭위를 소집해 우슬기 학생의 퇴학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뿐 퇴학을 당한다면 우리 슬기가 아니라 범수겠죠. 피해자를 퇴학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아니라고요. 아까부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약 파는 애를 알기라도 한다는 거니? 슬기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우슬기 학생 있습니까? 그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됩니다. 제2메디컬 센터에서 약 훔쳤니? 증거가 있어. 건강검진 있던 날 너가 병원 약재실 근처로 가는 게 CCTV에 그대로 다 찍혔어. 그건 이마 너 약실실 찾느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병원 전체를 다 훑고 다니더만.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 제이가 가르쳐준 루트를 따라갔던 슬기. 그날 훔친 거 축제 때 김범수한테 판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야 정상 참작되는 거야. 대학 망할 거야? 이 압박 속 길게 고민할 수 없던 그녀는 유재이요. 유재희? 유재이라고요. 이 걷잡을 수 없던 폭로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주아라, 선생님 좀 볼까? 판매책인 아라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담임이랑 무슨 얘기했어? 애초에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다 들통나도 대단한 아빠를 둔 너랑 난 천지 차이인데 널 믿은 내가 바보지. 이후 병진을 만나는 슬기. 내가 이 동네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글쎄 어떤 여고생이 하나가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누군지 아냐?
저 뭐래도 그냥 잡아다가 족치고 너랑 내가 이 동네 상권 먹는 거야. 그는 강남에 약을 유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슬기는 이런 병진이 무서워 판매책을 알려줍니다. 주문 넣어봐. 지금이요? 이런 계정들은 원래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는데 단속 걸릴까봐. 그리고 다음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약속 잡혔다. 저녁 6시 강남역 4번 출구 물품 보관함으로. 아라가 병진의 문자를 덥석 물었는데 처분? 팔았다고. 누구한테? 이를 캐묻기 시작한 제이. 대답 안 해? 소리 지르지 마. 네가 미쳤구나. 짱 마. 그런데 신고는 내가 했으니까. 뭐? 예상치 못한 말이 들리고 시점은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서죠. 제보 좀 하려고요. 우슬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야. 내가 강남역 사물함이랑 걔 가방 안에다 약도 좀 넣어뒀거든. 완전 빼박이지. 야 유재희 어디 가는데? 아 내 폰! 즉 슬기를 묘하고 원망해 함정을 팠단 얘기. 이어서 슬기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이는 제나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언니, 저번에 약속한 옷샘폰 줄게. 지금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만나. 내 맘 바뀌기 전에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이후 6시 정각. 도혁의 폰을 받을 생각에 제나가 먼저 모습을 비추고 여보세요? 아이씨, 우리 판매자분께서 의심이 졸라 많네. 장소 변경이다. 판매책은 무슨 일인지 장소를 급하게 바꿔버리는데 슬기는 뒤돌아보지 말고 8번 출구로. 언니 4번 출구로 가고 있지? 핸드폰은 사물함에 넣어뒀어. 그리고 이때 제나를 알아본 병진. 그는 판매책이 그녀일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한편 8번 출구로 향해 본 슬기는 제이야. 다행이다. 4번 출구 사물함 얼마나 걸리나? 일단 여기 두자. 제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라가 만든 함정이라는 거지. 이후 두 사람은 사건을 처음부터 짚어보기로 합니다. 유재나가 여기까지 오긴 왔다는 건데 약도 없는 걸 보면 정말 출동한 경찰한테 잡힌 건 아닐까? 그러라고 부른 거야? 경찰 수사망에 혼돈을 준과 더불어 제나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언니를 불렀던 제이. 허나 경찰서에선 제나를 체포한 기록이 없었는데 어디 갈 만한 데 없어? 그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친한 친구 집이. 글쎄, 유재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전화를 걸며 위치를 확인하던 그때 여기 근처면 너희 집 아니야? 언니는 어찌된 일인지 본가에 있다는 것. 소리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는 제이. 그리고 본인의 방에서 언니의 폰을 발견하는데 제이야, 우산이 없으면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곧 모의고사인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귀신같이 태준이 들이닥칩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시라고요. 그래, 너도 오늘은 일찍 쉬어라. 그리고 발생한 또 다른 문제. 옷샘폰이 사라졌어. 숨겨두었던 도혁의 폰이 사라진 것. 이 순간 제이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강남역에서 약물 거래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나서서 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거나 불법 약물 거래에 대해 듣거나 본 게 있다면 경찰에 제보 바랍니다. 물론 익명은 철저히 보장해 줄 테니. 제가 알아요. 이내 그 사람 누군지. CCTV 속 저 사람 유재나예요. 그녀에 대해 직접 제보합니다. 제2 메디컬 센터 원장 딸이죠. 이는 제이가 제나를 경찰에 넘긴 것처럼 보였으나 아마 범수도 저희 언니한테 학교에서 약을 산 게 아닐까 싶어요. 축제 때 학교에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 좀 꼭 찾아주세요, 형사님. 사실 언니를 향한 보호 차원이었고 왜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아빠보다 경찰이 먼저 언니를 찾는 게 훨씬 나으니까 서둘러야 돼. 뭘 어쩌려고? 유재나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찾았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경이 아니야?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장엔 제나와 대화를 나누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아, 끝날 때가 됐는데. 경위 스케줄을 깨고 있네? 애들 나온다. 아이씨. 이내 대화를 나눠보기로 뭐 할 말이 뭔데? 제나 언니가 실종 상태야. 뭐야 너? 알고 있었어? CCTV에서 축제 날 너랑 제나 언니가 같이 있는 걸 봤어. 유재나 실종된 거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의무라도 있어? 야! 제이야 진정해. 경아, 그날 둘이 무슨 얘기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제나를 만났던 그날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최경. 제나 언니? 너 혹시 우슬기라고 알아? 슬기는 왜요? 걔 지금 어디 있어? 언니, 무슬기가 누구 딸인지 아는구나. 이날 제나는 슬기를 만나러 축제에 잠입했던 것이었는데 언니 스타일이 많이 변했길래 놀라서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한 게 다야. 경위는 이 사실을 숨기고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있던 네 말을? 언니가 자기 본 거 제이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우리 언니가 왜? 너야말로 왜 갑자기 안 하던 언니 걱정? 너 언니랑 사이도 별로였잖아. 극딜을 시전합니다. 내가 유재이 안 지가 6년인데 그동안 얘 입에서 자기 언니 얘기하는 거? 난 들어본 적 없어. 근데 지가 약물 판매자로 몰리니까 언니를 소환해 뒤집어 씌우시겠다. 내가 제나 언니라도 너랑은 영 끊고 살 거야. 넌 너밖에 모르잖아.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 솔직히 관심 없잖아. 야 오슬기, 우리 그냥 유재이 들러리야. 듣기 거북한 말을 뱉던 이때 뭐야?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유재인데요. 놀라운 전화를 받은 제이. 언니 찾고 있죠? 유재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데. 당신 누구야? 전화를 건 남성은 언니의 위치와 약을 교환하자고 말합니다. 여기로 1시까지 콘서틴 30알 가지고 오면 유재나 있는 곳 알려줄게. 제이야! 곧바로 약속 장소인 클럽으로 향해 보려는 제이. 같이 가. 언니 없어진 건 내 책임도 크니까. 그 꼴로 클럽에 가려고? 아무래도 교복을 입고 향할 순 없었기에 일단 클럽용 변장을 하기로 합니다. 네 옷이 나한테 살짝 다 크다. 좀 더 뭐 슬림한 거 없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디스하는 최경과 야, 슬기 너 화장 한 번도 안 해봤지? 화장보다 약을 먼저 배운 슬기까지 눈을 좀 이렇게 떠봐. 눈을 이렇게 깔으라고. 아이 클럽 처음 가는 애 같잖아. 야 최경. 야 잠깐만. 눈 깔아. 그렇게 20살로 둔갑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데 에헤이, 딱 봐도 오뎅인데? 아니거든요. 아니긴 해. 와. 오빠 봐봐. 이것 때문에
이제 제나를 알고 있다는 남성을 찾기로 합니다. 용의자 등장.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한 남성. 용의자 추적 중. 이런 그를 뒤쫓아 보는 슬기. 맥주 하나요? 혼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아 놓쳤어. 2층으로 올라갔나 봐. 전화를 건 남성의 정체는 누구일지, 찾았다. 그리고 클럽에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는 선의의 경쟁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에선 제나의 행방에 대해 알아내지 못했고 이후 병진과 예리와 만나게 된 이들. 그러니까 니들이 찾는 게 이 언니라는 거지? 잠시만. 써보고 좋으면 슬기한테 얘기해. 아 어쩐지 목소리가 낯이 익됐어. 그쪽이 나한테 준 거죠. 약쟁이들끼리 잘 해봐라. 그럼 난 이만. 남자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는 축제 당일 제나와 부딪혔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자애라 이상하다 했어. 다리를 절뚝이며 무언가를 흘렸던 제나. 수진이 그녀의 약만 가지고 톡킨 게 아니거든. 처방전 프리패스 민증 싹 다 가지고 날랐어. 그녀가 흘린 건 병진이 관리하던 위조 신분증이었고. 그래서요? 너 아직 안 갔어? 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쪽이 관리하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진이란 사람이 제나 언니한테 그걸 팔았네. 제나의 사건은 현재 그와도 연관돼 있음이 밝혀집니다. 다 좀 볼까요? 그날 강남역에서 제인의 언니 본 거죠? 그 언니를 찾아야 빨리 수진이도 잡죠, 네? 쟤네 언니는 고급차에 실려가더라. 근데 분위기가 거의 뭐 납치 수준? 그 구급차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때 네. 네? 유진을 찾았다고요?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부검은 원치 않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병실에서 자필 유서도 나왔으니까. 제이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언니 제나. 얼굴이 왜 이래요? 산에서 추락했는데 산에서 추락했다는 말. 같은 시각 병진은 제나의 병실을 흩어보는데 혹시나 수진에 관한 정보가 있을지 둘러보던 차 다량의 위조 신분증과 한 여관의 주소지를 발견합니다. 한편 어두움 숲속을 헤매는 제이. 다급함에 손 앞에 바위를 쥐고 대상이 미동이 없을 때까지 내리쳤는데 상대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제나였죠. 언니. 악몽에서 깨어난 제이. 이때부터 그녀는 제이야.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아라한테 들었어. 네가 아빠 폰 가지고 있다고. 100713. 너 실종된 날 2010년 7월 13일. 그만 돌려줘. 잃어버렸어. 언니가 가져온 줄 알았는데. 그만 폭발해버린 슬기. 너 카인과 아벨 알아?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다는 성경 말이야. 제이는 이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 진심으로 언니가 그리곤 천천히 경찰에 잡혀가길 바랬어. 자신의 진심 역시 털어놓죠.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언니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 걔 겁쟁이거든. 절대 리가 없어. 이후 제이의 집을 나온 슬기. 수진이 그녀의 양만 가지고 토낀 게 아니거든. 처방전 프리패스 민증을 싹 다 가지고 날랐어. 수진이란 사람이 제나 언니한테 그걸 팔았네. 수진에 대해 생각하다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데 야! 그만 좀 얼른 나가. 나 청소해야 돼. 그녀가 보육원에 있던 시절 너도 나중에 타투해. 나도 하려고. 수진은 왼발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이 흉터는 묘하게 제나의 사체에 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마지막 발자취로 예상되는 중독센터로 와본 슬기. 수진 언니? 수진 대신 그녀를 알고 있는 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 발등에 화상 자국 있는 애 맞지? 지금 어디 있나요? 퇴소했어. 가족을 찾았어요? 그럴 리가. 상태가 좀 나아져서 지 살던 고시원으로 다시 갔어. 혹시 거기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은 살던 고시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서둘러 향해봤으나 그곳엔 수진 대신 놀라운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세로네요? 누가요? 그 웬 양아치 같은 놈이 본인이 오빠라면서 월세도 내고 주변 가게들 싹 돌면서 외상가까지 갚고 갔어요. 떠오르는 양아치는 병진밖에 없는데 그 순간 최경과 예리 역시 제나의 흔적을 줬다 여기 209호를 찾아온 것이었고 방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제나 언니 제대로 미쳤구나. 보이는 이것은 평범한 수학 문제가 아닌 이거 작년 수능 수학 킬러 문항이잖아. 작년 수능 킬러 문항들 그리고 넌지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자물쇠 잠긴 책 한 권. 슬기는 이것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제나가 감추려 한 이 책 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느새 그게 하이라이트에 도달한 선의의 경쟁. 등장인물 전원이 얽히고 설키며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예측이 안 돼 흥미로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풀릴지 너무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제인의 아빠는 왜 대체 우리 아빠 폰이 필요했던 걸까? 이게 뭐가 있길래? 또한 오늘의 영상엔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본편에 담겨 있는데요.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여러 비밀은 물론 현재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의문에 대한 해답 역시 존재하니 꼭 본편 역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은 지금 바로 U+TV와 U+ 모바일 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